수리 능력 출제 예상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자, 1번은 응용 계산인데 1번부터 우리 교재에서는 1번부터 10번 또는 11번까지를 자료 해석이 아닌 계산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11번도 자료 해석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응용 계산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9번, 10번 이 정도까지 될 것 같네요. 자, 한번 진행해 보죠. 1번입니다. 현재 동생은 통장에 1만 원이 있고 형은 0원이 있다 했습니다. 형은 한 달에 2,000원씩 저금하고 동생은 1,500원씩 저금할 때 몇 개월 후에 형의 통장 잔액이 동생보다 많아지겠는가? 사실은 요거는 식은 어렵지 않게 세울 수 있거든요. 식을 한단 세워볼게요. 일단은 1만 원 있고 동생입니다. 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생의 경우는 1만 원이 있대요. 형은 0원입니다. 안 써도 되죠, 형은. 그 다음에 형은 2,000원씩 저금을 하고 동생은 1,500원씩 저금해요. 근데 몇 개월 후에 많아지는가 그랬으니까 그것을 X개월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형은 2000X를 더하면 되고요. 동생은 1500X를 더하면 되겠죠. 근데 형이 동생보다 많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차저차 정리해 보면은 500X가 만보다 크다. X는 20보다 크다니까 20이면 같아져요. 그죠? 그리고 21이면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답은 21개월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암산으로 가셔야죠. 어떻게 가는 거예요? 동생이 형보다 만 원이 많네. 그리고 형이 동생보다 매달 500원씩 더 저금을 하네. 그러면은 20개월이 되면은 같아지고 21개월이 되면은 형이 더 많아지겠구나. 말로 푸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됐죠? 자, 그래서 답은 어렵지 않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을 보시죠.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시속 20km의 속력으로 내리막길을 달린 후 시속 18km의 속력으로 평탄한 길을 달려 체육관까지 가는데 32분이 걸렸다. 돌아올 때는 시속 15km의 속력으로 평탄한 길을 달린 후 시속 4km로 오르막길을 달려 집까지 오는데 1시간 24분이 걸렸다. 이때 집에서 체육관까지 거리는 일단은 속력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단위 맞춤입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것은 시속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시간이 32분이다 이러면 요 32분이라고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돼요? 60분의 32시간 이렇게 가셔야 되죠. 맞죠? 그런 부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제가 항상 현장에서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이 방정식 문제, 부등식 문제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등호나 부등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등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등호가 되느냐? 속력이 주어져 있죠? 그죠? 얼마씩이다. 이게 주어져 있고 결과적으로 총 걸린 시간이 이렇게 갔을 때 32분이 걸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걸린 시간이 32분이다. 그래서 내려온 시간, 평지를 간 시간 합치면 이퀄 32분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등호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모르는 게 두 개예요. 두 개죠? 요걸 모르고요. x 킬로미터, y 킬로미터. 이 두 가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 내리막길에서 올 때는 20으로 내려오고 평지에서는 18로 갑니다. 맞죠? 20분의 x 더하기 18분의 y. 얘가 얼마 나온 거예요? 32분 나왔죠? 60분의 32. 이렇게 가야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는 평지를 15로 갔다가 올라갈 땐 4로 갔대요. 됐죠? 그럼 평지는 올라갈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84분이 걸린 거죠. 1시간 24분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식을 세워야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디 보자. 20과 18의 최소 공배수가 90, 180이네요. 그죠? 20, 18, 60의 최소 공배수가 180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9x. 그 다음에 y는 10y. 얘가 96 나오고요.
요거는 60 곱하면 되죠? 15x 4y 8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집에서 체육관까지의 거리. 자, 어디 보자. 일단은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 내리막을 달린 후 자, 그럼 집에서 체육관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x 플러스 y를 물어본 거네요. 맞죠? 이 둘을 그냥 연립하시면 됩니다. 딱 봤을 때 지우기가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는 게 요거죠, 요거. 요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기억, 니은이라고 하고 기억에 기억에도 말고 니은에 5배에다가 기억의 2배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왜? y를 지우기 위해서. 20y, 20y. 5배 했으니까 75x. 이거는 2배 했으니까 18. 이거 5배 했죠? 그럼 420인가요? 그 다음에 이거 2배 하면은 192죠. 2를 빼게 되면은 228입니다. 정리해보니까 57x 228 x는 4 나오네요. x가 4예요. 36. 그럼 10y는 60이니까 y가 6 나오죠. 그래서 x 플러스 y는 10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자체는 그냥 풀면 되는 거긴 한데 이 결과값을 내는 것이 조금 오래 걸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3번. 다음 넘어가서 3번 보겠습니다. 현재 S중학교 축구부의 전적은 8승 3패이다. 승률이 80%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경기를 치러야 되느냐 이랬습니다. 자, 상황을 볼게요. 8승 3패예요. 승률이라는 게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승률이라는 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경기 수분의 이긴 횟수죠. 경기 수분의 이긴 횟수. 그럼 현재 11경기를 해서 8번을 이긴 겁니다. 맞죠? 그리고 승률이 어떻게 돼야 돼요? 8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80%라는 것은 백분율로 원래는 80이 아닌데 100을 곱해갖고 80을 만든 거잖아요. 실제 계산을 할 때는 비율로 돌아와야 돼요. 왜? 백분율은 가짜 숫자니까. 자, 그래서 11분의 8이고요. 몇 번 이겼는지 몰라. 그러니까 걔를 미지수로 설정해야지 이렇게. 이긴 것만. 됐죠? 자, 문제에서는 최소한 몇 경기를 치러야 되냐 그랬으니까 이기기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기기만. 그 다음에 승률이 80% 이상이니까 0.8, 5분의 4로 가는 거죠. 계산을 할 때는 분수가 소수보다 더 편해요. 그래서 분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 계산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가보시면은 이렇게가 40 더하기 5x 이렇게가 44 더하기 4x 넘어가고 넘어가면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즉 4번 연속 이기면 됩니다. 그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자, 이거는 어렵지 않았죠? 승률은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구하는 방식은. 자, 다음 4번 가보겠습니다. 20%의 소금물 100g이 있다. 소금물 Xg을 덜어내고 덜어낸 양만큼의 소금을 첨가했다. 거기에 11%의 소금물 Yg을 섞었더니 26%의 소금물 300g이 되었다. 이때 X 플러스 Y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소금물 문제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로 풀죠. 첫 번째는 농도 공식, 두 번째는 비커 또는 소금의 양 공식.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써야 됩니다. 근데 식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사실은 농도를 쓰시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 농도는 농도 공식에 맞게 쓰시잖아요. 그럼 답이 한 방에 나옵니다. 이런 거죠. 농도 공식이 뭐예요? 소금, 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잖아요. 맞죠? 이게 소금물 농도 공식이고 문제에서 만약에 소금을 추가하거나 뺀다 그러면 소금은 분모 분자에 모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물을 추가한다 그러면 물은 분모에만 있으니까 추가하거나 빼는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때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비커는 뭐예요? 비커. 사실 왜 비커라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결과적으로는 비커 없이도 풀거든요. 근데 다들 비커라고 하니까 비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죠. 소금물
곱하기 농도. 원래는 소금의 양이라고 해서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를 썼어야 되는데 왜 100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계산 중에 곱하기 100을 하고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곱하기 100을 한 상태로 만들자 이겁니다. 됐죠?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뭐예요? 물은 0%, 농도가 0인 거고요. 그 다음에 소금은 뭐예요? 농도가 100%예요. 그래서 소금이 만약에 10g을 더했다 그러면 10을 더하면 안 되고 1000을 더해야 됩니다. 1000. 왜? 농도가 100이었으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식이 복잡하다 싶을 때는 농도를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농도를 한번 볼게요. 20% 소금을 100g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뭐 했다고요? 여기서 소금물 Xg을 덜었대요. 됐죠? 근데 여기서 소금물 Xg을 덜면 물만 빠지나요? 소금물이 빠지는 거죠. 어떤 소금물이 빠지는 거예요? 20% 소금물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5분의 1 X라고 쓰셔도 되고 100분의 20 X라고 쓰셔도 되고 뭐 X하고 상관없죠. 그죠? 0.2X를 빼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의 덜어낸 양만큼의 소금을 집어넣었대요. 소금. 소금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가 분모 분자에 똑같은 값을 이렇게 더해야죠. 맞죠? 이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11% 소금물 Yg을 섞었대요. 1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이랬더니 300g이 되었다. X 플러스 Y는 26%. 이렇게 된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Y가 바로 나오죠. 200입니다. 왜 Y가 200이에요? 왜?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100g 있었는데 Xg을 덜어내고 Xg을 집어넣었어요. 여기까지 몇 g이에요? 100g이죠. 거기다가 Yg을 집어넣었더니 200g, 300g이 됐어요. 그럼 Y가 200인 거죠. 맞죠? Y도 200을 집어넣어요. 됐죠? 분모는 300입니다. 현재. 분모는 300이고 Y에다가 200을 집어넣게 되면 자 22죠. 22, 42, 0.8x 여기다 곱하기 100을 했더니 26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3이고요. 1이고요. 1로 보내고요. 계산해 보시면은 42 더하기 0.8x 얘가 얼마예요? 3 곱하게 되면 78. 0.8x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36. 36이죠. 그죠? 그러면 얘가 5분의 4예요. 5분의 4. x는 얼마예요? 36에다가 4분의 5. 45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245.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다음 넘어가서 5번 보겠습니다. K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체 직원의 80%가 찬성했고 20%는 반대했다. 근데 전 직원의 40%는 여직원이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유연근무제에 찬성한 직원의 70%는 남직원이었다. 여직원은 한 명을 뽑았을 때 이 직원이 유연근무제에 찬성했을 확률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확률이라는 게 뭐예요?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이죠. 이때 앞에 있는 뭐뭐일 때 요게 전체 경우의 수 뭐뭐일 확률 그러면 뭐뭐일 요 부분이 바로 부분 해당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뭐뭐일 때 요게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그럼 일단은 여직원 한 명을 뽑았대요. 그죠? 근데 그 직원이 유연근무제에 찬성했을 확률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직원 한 명 뽑았을 때 이 여직원은 유연근무제에 찬성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 분해 유연근무제에 찬성한 겁니다. 됐죠? 자 가보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전체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직원의 80%가 찬성입니다. 찬성이 80%. 반대가 20%예요. 됐죠? 반대가 20%. 그 다음에 전 직원의 40%가 여직원. 남 직원은 60%죠. 나와 있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이 둘의 접점이 없어요. 전체를 찬반으로 보느냐 남녀로 보느냐니까. 근데 유연근무제에 찬성한 직원의 70%. 그럼 80%에 70%니까 얼마예요? 56%죠. 이게 남자라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은 30%, 24%는 여자라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남자가 몇 퍼센트예요? 60%예요. 그러면 반대, 딴 거 거두절미하고 반대한 사람 중에 몇 퍼센트? 4%죠. 남자고요. 여자가 40% 나오려면 여기가 16%가 돼야 되죠. 이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자는 찬성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요거면 되고 40%. 40% 중에 찬성했대요. 24%. 곱하기 100. 됐죠? 자, 그래서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분수로 표현해야 되니까 분수네요. 확률이 퍼센트가 아니라 이거네 이거. 그래서 얼마예요? 5분의 3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죠. 어렵지 않아요. 맞죠? 이거를 자꾸 구분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류의 비율 형태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잘 나오고요. 몇 번 해보시면 익숙하실 거예요. 이거는. 다음 6번입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A가 정리할 수 있는 운동장의 넓이는 B의 1.5배이다. A와 B가 100제곱미터 넓이의 운동장을 5시간 만에 모두 정리했다면 A가 1시간 동안 정리할 수 있는 면적은 이랬습니다. A와 B가 5시간 만에 모두 정리했대요. 됐죠? 잘 보셔야 됩니다. A가 주어진 시간 동안 정리할 수 있는 양이 운동장 넓이는 B의 1.5배래요. B가 이런 건 단순화시키셔야 돼요. B가 1을 하면 A는 1.5를 하는 거예요. B가 2를 하면 A는 3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해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5시간 만에 모두 정리했다 이랬습니다. 100을. 그러면은 1시간 동안 얼마를 한 거예요? 1시간 동안 20을 한 거죠. A, N, B. 1시간에 20을 한 겁니다. 맞죠? 근데 일하는 양 자체가 일하는 양의 B가 A 대 B가 3대 2예요. 맞죠? 그러면 1시간 동안 20이라는 것을 B를 배분을 해봐. 그럼 A가 얼마예요? 12. B가 얼마예요? 8이죠. 이래야 3대 2예요. 이해되시죠? 끝났잖아요. 이렇게 하면. 10입니다. 12. 답은 2번입니다. 2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쪼개보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당연히 이런 말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있어도 풀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A와 B는 일하는 정리할 수 있는 양은 항상 일정하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첫 번째 1시간 동안은 잘하다가 2시간, 3시간은 조금 평범하게 하다가 4시간, 5시간은 좀 처져서 한다.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제가 일반적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여기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7번은 뭐예요? 수열 수출이죠. 됐죠? 그리고 이 형태가 수열 수출 형태가 저는 9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9가지로 구분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항상 현장에서 강의할 때도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8번째 해당하는 거의 끝판왕. 9번째가 제일 어렵고 8번째가 그 다음으로 어려운데 8번째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바로 군수열입니다. 군수열. 군수열. 됐죠? 군수열은 일종의 묶음수열이에요. 묶음수열. 자, 문제만 풀면 되지만 이 정도 하나만 좀 짚고 갈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묶음수열이다. 그래서 묶음수열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첫 번째, 묶음 안에서의 좀 이쁘게 두 개인데 하나 마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묶음수열의 핵심은 뭐다? 묶음 안에서의 규칙성이 수열 또는 반복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묶음 안에서 어떤 규칙을 갖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3개짜리잖아요. 3개짜리. 그럼 3개짜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둘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2개 가지고 나머지 하나를 만드는 형태입니다. 또는 3개가 어떠한 특징을 보여요. 예를 들어서 다 곱한 값이 일정하다든지. 그죠? 여기서는 이제 전자에 해당하는 두 수 가지고 나머지 하나의 수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숫자가 7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43 여기 9 여기 7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84 여기가 17 여기가 빈칸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수와 수 사이의 관계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거듭제곱 이게 5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5가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3개 중에 2개로 나머지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 보는 거지. 둘은 빼볼까? 21 나와. 21. 곱하기 3을 했네. 빼볼게요. 36이 나와요. 곱하기 4를 했네. 맞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얘를 뺀 거 값이 이거의 5배네. 여기 5배를 하잖아요. 85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1인가? 이렇게 돼요. 선택지에 보시면 마이너스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가 곱하기 3이라고 해서 곱하기 4, 왜 곱하기 5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묶음 안에서의 규칙성이 수혈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실제로 곱하기 3이었으면 여기도 곱하기 3이 돼야 돼요. 4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일종의 군수열의 변칙인데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잘.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가는 거냐면 빼게 되면 7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7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있고 나머지가 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43에다가 9로 나누면 몫이 얼마예요? 몫이 4. 그 나머지가 자, 맞죠? 36 맞죠? 나머지가 7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84를 17로 나누는 거예요. 17. 몫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가 얼마냐고요? 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래?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 어렵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군수열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답은 16입니다. 16. 그 답은 4번입니다. 4번. 군수열 꼭 기억하세요. 묶음 안에서의 규칙성의 수열이지 3 곱했고 4 곱했으니까 그 다음에 5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8번입니다. 사회초년생 A씨는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급여의 일부를 저축했다. A씨는 재작년 1월 초에 B은행을 방문하여 2년 만기 저축계좌를 개설하였고 매월 100만 원씩 납입했다. 금리는 연 5%이고 이자 소득세는 15.4%라면 만기 시점에 A씨의 통장에 입금될 금액은 이랬습니다. 입금될 금액은 금리는 연말에 단리로 일괄 적용한다 이랬네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2년 만기잖아요. 2년 만기면은 1년째 이자를 한번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년째의 이자를 한번 또 계산해야 되죠. 그죠? 단리라고 했기 때문에 단리는 최초 원금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얼마가 돼요? 1,200만 원이 되는 거죠. 맞죠? 이율이 몇 프로예요? 5%죠, 5%. 100분의 5. 그 다음에 끝이 아닙니다. 이자 소득세를 떼야 돼요. 15.4%. 요겁니다. 이게 이제 1년 차에 받을 이자예요. 원래는 이렇게 계산 안 할 수도 있는데 계산 쉽게 하라고 그냥 연 말에 그러니까 1년이 딱 됐을 때 한꺼번에 계산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계산하기 쉽게. 그 다음에 2년이 되죠? 똑같습니다. 시간. 이 얘기예요. 맞죠? 그럼 요거는 정리할 수 있겠죠. 12만 24 둘이 곱하면 둘이 이제 12, 5, 60, 24, 5, 120, 180 맞죠? 0.846 이겁니다. 맞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자 금액이에요. 이자 금액. 이 이자 금액에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금에 해당하는 2,400만 원을 더해야죠. 맞죠? 이게 이제 결과입니다.
단순 계산이니까 더 하진 않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다음은 9번입니다. 규하는 P 화장품 회사의 영업부서에서 근무 중이다. 최근 왕성한 영업활동으로 세계시에 있는 거래처와 판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성공적인 계약 체결을 위해 당사의 신제품을 오늘 중으로 각 거래처에 샘플로 전달할 예정인데 업무상 바쁜 관계로 터미널로 가서 정확히 같은 시간에 고속버스 화물 택배를 보내려고 한다. 고속버스 터미널 지원센터에 유선 확인한 결과 3개의 시로 가는 고속버스가 1시간 전인 10시에 동시 출발했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11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그 다음에 간격은 12분, 18분, 24분이다. 그랬을 때 이 화물 택배 발송 업무가 최대 20분이 소요되고 귀하가 터미널에 도착해야 하는 최소 시간은 그랬네요. 그러면은 10시 이후에 12와 18과 24의 최소 공배수를 찾으면 되죠. 맞죠? 최소 공배수는 잠깐만 72네요. 그죠? 72. 왜냐면은 12, 18, 24. 얘네가 동시에 6으로 나눠지거든요. 2, 3, 4.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 같은 경우는 2개 이상만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6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2 싹 다 곱하는 겁니다. 72 나오죠. 맞죠? 72입니다. 72. 자, 그 다음에 1시간 전인 10시에 출발했다. 이랬습니다. 10시에 출발했다. 동시에. 자, 그렇다면 현재 11시인 거고. 자, 그러면은 11시 12분이면은 다시 동시에 출발하겠죠. 근데 11시에 출발할 건데 회사에서 터미널까지 걸리는 시간 20분이래요. 그러니까 도착하면 11시 20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못 하잖아요. 다음 거 타야지. 다음 거를 보내야죠. 다음 거는 71을 더하게 되면은 24 이렇게 되는 거죠. 요때 이 세 대의 고속버스가 동시 출발합니다. 근데 화물 택배와 관련된 업무를 보는데 얼마 걸려요? 최대 20분입니다. 그러니까 20분 전인. 요때까지는 도착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 얘기죠. 4번.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2022년에 무역 의존도가 높은 순서대로 세 국가를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ABC 세 국가는 서로 간에만 무역을 하고 있고 2022년 세 국가의 수출액은 다음과 같다. A의 B와 C에 대한 수출액은 100, 200. B는 A와 C에 대한 수출액이 각각 150, 100. C는 A와 B에 대한 수출액이 각각 150, 50이다. ABC의 2002년 국내 총 생산은 1,000, 3,000, 2,000 달러였고 각 국가의 무역 의존도는 다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A에서 B와 C로 수출을 했다라는 것은 A 입장에서는 수출이지만 B하고 C 입장에서는 뭐예요? 수입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왜 수입이 없지? 이게 아니라 수출을 받는 쪽, 이쪽이 수입을 하는 쪽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열을 해보면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ABC 출, 입. A는 두 군데 수출을 합니다. 200, 300, 200, 100이니까 300입니다. 그 다음에 B의 경우에는 더하면 돼요. 250이죠. 그 다음에 C의 경우는 200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A가 수입을 하는 거. 그러면은 B는 A에 150억 달러를 수출한대요. 이 얘기는 수입이 150. 그 다음에 C는 A에 또 150을 보낸대요. 300이네, 300. 맞죠? 그 다음에 B는 B가 수입하는 것은 200하고 50이네요. 250이죠. 똑같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C는 100하고 100이네요. 200입니다. 이상한데? 너무 똑같은데 숫자가? 자, 300, 250, 200. 그 다음에
A가 수입을 하는 건 150, 150, 300 맞고 B가 수입을 하는 것은 200과 50이니까 250. C는 수입하는 게 100, 100, 200이네요. 똑같네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분자에 들어가는 것이 600입니다. 그리고 분모에 들어가는 게 얼마예요? 국내 총생산. 그럼 1000분의 600인 거죠. 바로 갈게요. 0.6입니다. 그 다음에 B는 국내 총생산이 3000이야. 3000분의 500이죠. 6분의 1입니다. 6분의 1이면 0.167. 뭐 6분의 1로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2000분의 400이죠.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순서대로 큰 순서대로 A, C, B 이렇게 되는 거죠. A, C, B.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까지 보겠습니다. 11번. 11번은 다음은 A의 3월 출장 내역을 나타낸 자료이다.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A가 3월에 받는 출장 여비의 총액은 얼마냐? 라고 있습니다. 출장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각 나와 있고 비고가 있습니다. 출장 여비 지급 기준을 보시게 되면은 출장 여비는 출장 수당과 교통비 합이다. 세종시는 출장 수당 10,000원, 교통비 20,000원이에요. 30,000원을 줍니다. 30,000원. 세종시 이외다. 그러면 50,000원을 줍니다. 됐죠? 다만 세종시 이외 출장의 경우 세종시는 상관없어요. 근데 세종시 이외 출장의 경우에는 13시 이후 출장 시작이거나 15시 이전에 출장을 종료하게 되면 10,000원을 까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출장 수당의 경우 업무 추진비 사용 시 10,000원이 차감되며 교통비는 법인 차량을 썼다? 그러면 또 10,000원을 깝니다. 그러니까 깔 요소가 세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 세종시 이외 출장에서 13시 이후 출장이거나 15시 이하 종료거나 그죠? 아니면 뭐예요? 업무 추진비를 썼다? 10,000원 까고요. 법인차량 썼다? 10,000원 까는 겁니다. 됐죠? 자, 이랬을 때 출장 1 세종시네요. 세종시면 기본적으로 30,000원. 거기다가 법인 차량을 썼네요. 10,000원을 까야 되죠. 그래서 출장 1 301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천이죠. 인천이면 기본 얼마예요? 50,000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13시 이후에 출발했어요. 됐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출장 3 서울시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50,000원. 그리고 이 사람은 출장 시작 및 종료 시각이 13시 이후거나 15시 이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50,000원. 근데 업무 추진비를 썼어요. 아쉽게도 40,000원이 되는 거죠. 맞죠? 자, 이랬을 때 이 사람이 받는 출장료비 총액이 이랬으니까 10입니다. 10. 됐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